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 152명이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8,500여 명이 됐습니다. 지난 15일 이후 일일 추가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를 유지해 왔는데 닷새 만에 다시 100명대로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자 가운데 100명 이상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시작하는 대로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자, 교수님, 다시 세 자릿수가 된 건 아무래도 어제 대구 요양병원에서 나온 확진자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주로 이제 대구 요양병원에서 지금 많은 환자 수가 나왔는데 그동안 그 대구 신천지의 유증상자 확진이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환자 수가 신규 환자 수 줄었습니다. 이제 두 자릿수까지 줄었다가 지금 다시 느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신도 2의 일반 시민 또 요양병원에서 이제 환자가 늘고 있고 수도권에서 이제 콜센터와 교회에서 지금 환자 집단 발생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볼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제 증가 추세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요양병원은 초반에도 계속 확진자가 많이 나왔었고 최근에 또 정부가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대구 경북에서 이제 전수조사를 지난주에 한다는 중에 아마 이번에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한 30% 진행됐는데 이제 대구에서 몇몇 요양병원에서 이제 다수의 환자들이 나왔는데 요양병원의 특성상 고령자, 만성질환, 치매라든지 심혈관 질환 환자들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바이러스가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이 환자들이 감염이 돼도 증상이 없습니다. 표현을 잘 못하시고 약을 또 드시기 때문에 열이라든지 재반 코로나19에 우리 기침, 호흡곤란 이런 증상이 안 나타납니다. 한 5 내지 7일 지나서 폐렴이 심한 상태에서 발견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면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이제 의료진도 감염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악순환이 반복돼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간병인들 좀 탓도 있을까요? 간병인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또 방문객도 있는데 이제 요양병원이 보시면 도심의 큰 빌딩에 요양병원이 있고 밑에 마트도 있고 위에 교회도 있고 상가 복합 건물에 있어서 출입 통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출입 통제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죠. 요양병원 특성상 외부 출입이 좀 잦을 수밖에 없는 요인도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통제가 좀 어렵다. 우리가 이제 대학병원은 독립된 빌딩에 또 출입에서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2중, 3중으로 하고 있는데 요양병원은 여러 가지 인적 자원도 의료진이나 인원도 적다 보니까 이 통제에도 아마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또 뉴스 중에 관심들 많으신 대목이 이제 17살 청소년이 이제 숨졌는데 지금 검사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게 생전에 음성 판정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이럴 수가 지금 막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네. 지금 좀 방금 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어쨌든 10대는 그동안 이제 사망자가 없었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보통 30대, 40대 우리 각 한 명 있었는데 이제 10대 지금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우리 모든 국민이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나왔다고는 하지만 감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의해야 되고 중국에서도 10대에서 한 명의 그 코로나19 사망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코로나 환자가 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브리핑이 막 시작됐으니까요. 브리핑 끝나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3월 19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565명입니다. 이 중 1,947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152명이고 격리 해제는 407명이 증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 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7명으로 가장 발생이 많았고 이어서 경기도 18명, 경북이 12명, 서울도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는 80.8%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의 구로구 소재 콜센터와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139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은혜의 강 교회와 관련해서는 9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64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소재한 분당재생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현재까지 총 35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별히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던 81병동에 방문했던 직원 144명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이들 직원들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이 중 3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북구에 소재한 배성병원 의료기관에서 현재까지 총 8명의 확진 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현재 고위험 집단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서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대구의 17세 고교생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일단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동시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슬퍼하고 걱정하고 계시는 이번 안타까운 사례에 대해서 저희 방역당국에서는 신중하고 또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진단분석팀이 주관을 해서 우리 질병관리본부 이외에도 외부의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을 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 의무 기록 등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러한 임상정보 또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중앙임상위원회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사례를 판정하도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일단 진단검사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위해서 우리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시행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이 환자분 또 돌아가신 분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중앙임상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일단 그렇게 의견을 매듭 지었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전 세계적인 상황을 볼 때 유럽 지역 그리고 미국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3월 19일 오늘 0시를 기해서 전 세계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0시 이후 입국하는 국내 입국자 모두는 건강상태 질문서 및 발열 여부를 확인을 하고 국내 체류 중에 주소 그리고 수신 가능한 연락처가 확인이 되어야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입국 후에도 모바일 자가진단 앱을 통해서 14일 동안 증상 여부를 등록을 해야 되고 모든 입국자에 대한 해외 여행력 정보도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분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를 드리면서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또 저희가 검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유럽 및 미국 등 지역에서 입국하시는 모든 분들은 14일 동안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자발적이면서도 엄격하고 엄중하게 자가격리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의 임상역학적 또 면역학적 연구를 긴급 연구 과제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할 기관들을 선정을 했고 방역 대책의 근거 자료 확보를 위해서 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발생과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교회, 콜센터를 중심으로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각종 밀집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이나 특별히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예방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과 관련된 불안, 불면, 무기력 등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국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심리적 안정 그리고 일상적인 복귀를 돕고자 정신건강 정보를 안내하고 마음을 돌보는 심리적 방역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본부와 한국심리학회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 명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해 오시면 한국심리학회 전공 교수 등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도 국가트라우마센터라든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 주민,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불안과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세 분. 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저희 KBS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브리핑 같이 보셨는데요. 이제 숨진 고교생은 음성 판정으로 이제 확인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역시 그래도 최근에 계약 연기도 됐지만 이제 네. 계약이 또 2주 뒤에 어쨌든 할 거고 그 학교 네. 문을 열어야 되고 네. 좀 불안감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다행히 뭐 음성이긴 한데 이제 역으로 요즘 코로나19 환자를 의료기관이 주로 치료하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아닌데 열이 나는 환자들이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검사 결과가 음성이다, 양성이다, 양성이다, 음성이다 하는 이런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코로나19 지금 확진 키트는 저는 믿습니다. 신뢰성이 있다고 충분히 보는데 지금 5가지 진단 키트가 이제 허가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러 번 저 음성, 양성, 양성, 음성 이런 좀 의아한 결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이제 뭐 바이러스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 검체 채취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검사 검체를 이동 중에 바이러스 죽을 수도 있고 검사 키트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 지금 코로나19 확진 검사에 사용되는 키트들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필드 테스트, 실제 환자 검체를 가지고 한번 성능을 쭉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 검사를 저는 믿습니다만서도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좀 더 성능을 확실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10대 사망자와 관련해서 좀 진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음성으로 나오는. 예, 음성으로 나오고 뭐 음성이하다 또 양성으로 된 케이스도 있고 여러 번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거에 대한 명쾌한 왜냐하면 이제 검사 결과가 음성 양성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신뢰성 또 국민들의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좀 성능 검사를 좀 제대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역사회 감염 좀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은혜강 관련 확진자가 60명이라고 좀 전에 네. 브리핑에 나왔어요. 그 은혜강이 뭐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소금물 뿌렸던 그렇죠. 교회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교회 일부 교회지만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 곳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교회 내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회적 격리를 주장은 하지만 이제 작은 교회나
가게들은 또 생계 유지라든지 뭐 유지를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좁은 공간에서 많이 모이고 뭐 소리를 내고 이런 환기 안 되는 환경은 안 좋습니다. 그걸 피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걸 좀 보건당국이나 정부에서 좀 하지 않도록 교육이 필요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콜센터, 교회, 그다음에 요양병원에서 시작돼서 환자가 수십 명이 생기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출퇴근하면서 또 다른 데 가서 2차 집단 발생을 시키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3차 집단 발생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이 상황이 계속되는 한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자 증가세가 하나의 추세가 될 수가 있어서 이걸 꺾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국가보건당국이나 아니면 또 개인들 좁은 공간에 제가 이제 한마디로 마스크 쓸 상황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서 안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뭐 개인위생,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답답한 것이 이제 그 예배를 강행한 교회들은 이게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네. 예배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이게 교수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그 신도들이 감염원이 돼서 다른 데로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교회나 이런 저간의 사정은 있지만 지금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국가적인 심각 단계 재난 상황에서는 어떤 단체든 국가적인 이런 방역에 협조를 해서 그런 모임을 안 갖는 게 우선이죠.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이 소금물을 분무하면서 더 감염을 퍼뜨린 어떻게 오히려 더 보면 부추긴. 부추긴 것 측면에서 진짜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특별 입국 절차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아예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14일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방역 당국 설명은 특별 입국 절차를 하면서 검역 설문지, 건강 상태 절문지, 뭐 체온 재고 2주간 자가격리 앱을 한다고 하는데 모든 나라에서 오는 분들은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최근에 유입하는 코로나19 환자들은 주로 유럽 국가입니다. 뭐 이태리, 뭐 스페인,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 국가는 전 특별히 더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열이나 이런 걸 하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 지금 환자가 많이 나오는 걸 봐서 사실 공항 입국 그 순간에 확진이 나온다는 게 굉장히 드문 사례입니다. 그걸로 안심할 수 없다. 예, 여러 명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들면은 거기서 입국하는 분들은 전수 PCR 확진 검사에서 좀 확인을 좀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라는. 특정 국가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그렇죠. 진단 검사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모든 국가 할 필요는 없죠. 지금 유행 양상이 유럽이 가장 심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고 뭐 여타 국가들은 아직은 잠잠하지 않습니까? 남미라든지.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주로 유럽에서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유입 환자가. 그러니까 여기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 예를 들어서 이태리를 지금 얘기하면 이태리에서 입국하는 분들은 전수 진단 검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이유가 자꾸 이게 해외 유입된 이제 감염 경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입국 절차가 이렇게 강화됐다 하더라도 지금 유럽 상황이 엄중한데 이걸 다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새로운 불안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국민들이나 모두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세계 어느 나라도 코로나19 유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갈 수 우리나라도 차단은 지금 안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유행하고 있는 건데 이 규모를 좀 낮춰서 유행 정점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맞고 낮게 천천히 늦게 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유입이 가능하지만 좀 숫자를 좀 줄여서 우리가 갑작스럽게 환자 폭발하는 걸 막자는 것이 목적이고 우리 국민들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유행할 것이다. 그런 좀 장기적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해외 사례 중에 이제 특히 일본 상황 관심들 많으세요. 네. 올림픽 때문에. 네. 지금 올림픽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긴 한데 네. 이게 많은 매체에서는 이제 일본 확진 상황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일본이 지금 환자 수가 생각보다 적지 않습니까? 그 그래서 수치를 믿을 수 있는 건가요? 믿진 못하죠. 믿을 수 없는 예, 겁니까? 일단은 뭐 검사 건수가 적다라고 보고 그것이 어떤 의도든 검사 건수가 적은 측면도 있고 또 일면은 뭐 일본 사람들의 의료 수준이나
건강 마스크 착용이나 개인 위생 수준이 좀 높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감소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하지만 지금 발표한 숫자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독일이 좀 또 특이한 것 같아요. 확진자는 우리나라보다 많은데 사망자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독일이 이제 이태리나 스페인, 프랑스 다음으로 독일이라서 초기 단계라서 지금 사망자 수를 초기 단계여서? 네, 초기 단계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진단으로부터 사망까지는 2, 3주가 그 좀 지연 기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 3주를 봐야지 진정한 이제 사망률이 나온다. 물론 독일이 의료 시스템도 좋고 방역 시스템도 좋고 개인 위생 수준이 좋으면 낮게 유지하는 것이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초기 단계여서 이것만 갖고 치사율이 낮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WHO에서 이게 브루펜이라고 우리 아이들 그렇죠. 특히 많이 먹잖아요. 네. 이거 먹지 말라 이랬다는데 이거 네. 맞는 말입니까? 이 프랑스 보건부 장관이 먼저 트위터로 올려서 예. 이 이부프로펜, 소위 브루펜이라고 해열 진통제 소염제를 쓰면 코로나19 증상이 악화된다. 그래서 이제 WHO 대변인도 그걸 받아서 당분간 이부프로펜을 쓰지 말라. 아직 원인이 정확한 기전이 모르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이부프로펜을 코로나19 환자에 쓰면 이부프로펜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호흡기 점막에 ACE2 리셉터가 수용체가 있습니다. 거기 붙는데 이 이부프로펜을 쓰면 이 ACE2 리셉터 양이 는다. 바이러스가 더 침투하기에 좋은 역할을 한다. 그것이 하나의 이제 기전으로 좀 제시는 되고 있는데 추후 연구를 더 해서 밝히겠다라고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진이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바이러스에 더 감염에 취약하다. 네. 따라서 아직 지금 이부프로펜 사용하시지 말고 열이 나는 경우는 아세타미노펜, 소위 파라세타몰이나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이 아세타미노펜을 사용하시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브루펜은 어쨌든 좀 당분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브루펜 많이 사용하는데 예.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이제 사석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금쯤 한 3회 말 정도 같다. 네. 진지하게 하신 말씀은 아닐 수도 네.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두 자릿수까지 줄었다가 좀 최근에 사실 확진자가 다시 늘어서 힘이 빠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 이거 좀 어떻게 진단을 하실까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단기전으로 이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장기전 올해 말까지 내년 초까지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버텨야 된다.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오랜 기간 버텨야 돼요. 예, 어떤 정도의 이제 긴장감을 가지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고 어느 정도는 감내하면서 견뎌야 된다라는 추세인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늘 강조하신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중요하다. 그럼요.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내놨습니다. 경제부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민수 기자, 정부가 발표한 비상금융 조치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후 1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산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우선 소상공인들에게 연 1.5% 이자율로 빌려주는 긴급경영자금을 12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서 긴급자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제때 자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엔 모든 시중은행에서 보증과 대출 업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5조 5천억 원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자금도 필요하지만 이미 빌려 쓴 돈을 못 갚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만기를 반년간 연장해주는 조치를 제2금융권 전체로 확대했습니다.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도 만기가 연장되는 겁니다. 장사가 안 돼 이자 갚기 힘든 경우에는 이자 납부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매출 1억 원 이하 상인들에게 5천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창구에서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을 한 경우 부실 대출 등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출 심사 기준과 절차도 줄여서 필요한 때 도움을 줄 수 있게 현장 점검도 할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기금도 조성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수입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하겠다면서 조만간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더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첫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비상경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주식시장도 변동성이 매우 심한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이 두 시장에서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동시에 발동됐는데 경제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준 기자, 주식시장 지금은 어떤가요? 네, 주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7%대 하락하면서 1460선에서 등락을 거듭 중입니다. 조금 전 12시 5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돼서 20분간 거래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건 지난 13일에 이어 역대 두 번째입니다.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중단시키는 사이드카도 두 시장 모두에 발동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34.89포인트, 2.19% 오른 1626.09에서 출발했는데요. 어제까지 10거래일 연속 주식을 내다판 외국인이 오늘도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번 달에만 8조 원 넘게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9%가량 내려 430선 내외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45포인트, 3.39% 오른 501.59에 출발했지만 금세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한 데다 국제 유가까지 20달러대로 추락한 것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현금 보유 선호 현상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달러화 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30원가량 급등해 현재 12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급반등했던 뉴욕과 유럽 증시가 다시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책도 투자자들 공포감을 잠재우지는 못했는데 이와 함께 고용 악화 징후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6% 넘게 폭락해 3년 2개월 만에 2만 고지를 내줬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와 나스닥도 5% 전후로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도 15분간 거래가 일시 정지됐습니다. 열흘 새 네 번째입니다. 주식시장이 하루 건너 급등락하는 것이 일상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증시도 4에서 5%대 낙폭을 기록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이 기업어음을 사들이는 등의 파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써도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미국에서도 빠르게 확산되는 데다 경기 침체 우려까지 고개를 들면서 투자 심리가 극도로 위축됐습니다. Even as the market shifts from day to day, the coronavirus is slowing our economy to a near standstill, and we're almost certainly anticipating a recession. 고용 악화 징후도 잇따라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북미 공장 가동을 잠시 멈추기로 했고 독일의 자동차 기업 BMW도 유럽과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장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월가의 한 경제 예측 회사는 코로나 사태로 미국 내 실업률이 3.5%에서 6.3%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당시보다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세계 경기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이번엔 강풍 관련 소식입니다. 강원도 지역은 이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는데 잘 가늠이 안 되시죠? 성인 남성이 몸을 가누기 힘들고 나무가 쓰러질 수도 있는 위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건조특보까지 내려져 있어서 만에 하나 지난해와 같은 대형 산불로 번지지 않도록 산불 예방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박상희 기자, 지금 바람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곳 강릉항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센 바람 때문에 설기가 때때로 힘들 정도인데요. 강풍특보와 함께 동해중부 해상에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어 어선들이 항구에 정박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새벽 6시를 기점으로 강원도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확대 발효됐는데요.
조금 전 낮 12시를 기해 산지와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풍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산간 지역에는 새벽부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 현재 설악산에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2.5m에 이르고 미시령이 초속 31m, 대관령 23.4m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파손되는 등 강풍 피해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 저녁까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부는 곳도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산불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작은 불씨라도 강풍을 타고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7시쯤에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의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7,000제곱미터가 불에 탔다고 산림당국이 밝혔습니다. 또 낮 12시 40분쯤 원주시 지정면 오크밸리 스키장 인근 야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산림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성속초 산불 때 최대 순간 풍속도 초속 35m를 넘겼던 걸 고려하면 대형 산불 위험도 높은 상황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도 내일 오전을 기해 강릉과 동해, 삼척, 양양 지역의 대형 산불 위험 예보를 발령했는데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행위나 흡연 등을 삼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릉항에서 KBS 뉴스 박상입니다. 네, 서울과 인천 또 경기 일부 지역의 강풍주의보는 오늘 정오를 기해서 강풍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인천 연안부두에도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 바닷가라 바람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지금 어떤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몸이 순간순간 휘청거릴 정도로 바람이 매우 세게 불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안전모도 턱끈을 하지 않으면 벗겨질 정도입니다. 지금 초속 10m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오후 들어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이곳은 인천 연안부두인데요. 이곳에는 미처 출항하지 못한 선박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뒀지만 강한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또 이곳 인천항 주변의 여객선 11개 항로도 오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남, 전북, 그리고 강원과 충북, 경북 산지에는 강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0m가 넘는 바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해안가나 내륙에서도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지붕이 떨어져 나가거나 낙하물에 맞아 다치는 등 사고 소식이 잇따라 접수됐고요. 위험한 간판이나 낙하물에 대비한 긴급 안전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번 강풍으로 가장 걱정되는 곳이 바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인데요. 대부분 천막 형태로 설치돼 있어 강풍에 약한 만큼 아예 철거한 곳도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은 곳은 강풍에 대비해 주변 전신주나 건물의 줄로 연결해 지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바닥에도 무거운 콘크리트 등을 이용해 고정했습니다. 이번 태풍급 강풍은 곳에 따라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같은 날 특히 산불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 서울 수락산에서 산불이 났는데 불은 약 5시간 만에 꺼졌지만 바람 때문에 작은 불이 다시 크게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의 수락산 정상 부근에서 빨갛게 불이 타오릅니다. 오늘 새벽 3시 27분쯤 수락산 귀인봉 8분 능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이 불로 임야 600여 제곱미터가 불에 탄 걸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인가나 주택, 사찰 같은 게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한 게 없습니다. 큰 불길이 잡힌 건 오전 7시 40분쯤입니다. 날이 밝으면서 소방 헬기도 진화 작업에 동원돼 불은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8시 20분쯤 완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고려시대에 전시를 대비해 만들어진 보루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관할 소방서에 인력과 장비가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등 장비 55대와 인력 1,500명을 투입했습니다. 대응 1단계는 8시 반쯤 해제돼 산불 감시 체제에 들어가 현재는 일부 인력만 남아서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바람에 되살아날 가능성에 대비하는 한편 잔불 정리가 완전히 끝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또 정부 방역 대책 다시 종합해 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자, 천효정 기자, 확진자부터 지역별로 정리해 볼까요?
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확진자는 152명 늘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모두 8,565명입니다. 지난 15일 이후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다가 닷새 만에 다시 하루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97명이, 경북에서 12명이 늘었는데요. 경기에서는 18명, 서울에서는 12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새 7명 늘어 모두 91명이 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407명 늘어 1,947명으로 나타났고 아직 격리 중인 사람은 262명 줄어 모두 6,527명입니다. 네, 특별 입국 절차도 오늘부터 확대 시행됐죠? 네, 오늘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가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71편의 항공기로 6,300여 명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검역관과 군의관 등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 64명이 공항에 추가 배치됐습니다. 이란 재외국민의 귀국 지원 방안도 발표됐는데요. 아시아나 임시항공편이 그제 인천공항을 출발해 어제 두바이에 도착했습니다. 이란 교민과 그 가족 80명을 태우고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란 교민과 가족들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별도 입국장에서 검역을 받게 되는데요. 증상이 없는 사람들은 경기 성남의 코이카 연수센터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에 이송되고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들은 귀가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신우정입니다. 네, 수도권 상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병원장을 포함해서 3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온 분당 재생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연결합니다. 자, 이철호 기자, 분당 재생병원 측이 확진자와 접촉한 이 병원 직원 명단을 누락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새로 나온 확진자가 이 누락 명단에 있던 의료진이라면서요. 네, 어제 병원 원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오늘 3명의 의료진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40세 여성과 33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은 이 병원 확진자 대부분이 머물렀던 본관 8층에서 일한 전공의들입니다. 여기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이 병원 간호사인 51세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 상황실에 파견돼 근무하던 분당구 보건소 팀장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6일부터 분당 재생병원에 마련된 상황실에서 일해왔습니다. 분당구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는 오늘 하루 잠정 폐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재생병원 관련 확진자는 33명입니다. 한편 분당 재생병원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명단 일부를 누락한 채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네, 해외에서 유입된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지역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이 최근 해외에 다녀온 경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이탈리아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작구에서는 30대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오전 10시 기준 88명입니다. 경기도와 인천까지 포함하면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모두 143명입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경기도 성남의 은혜의강 교회 집단 감염 사례처럼 수도권에서 종교 집회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주말 현장 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해 지도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도권 전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어제보다 30명 늘어 609명입니다. 서울은 282명, 경기 295명, 인천 32명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구와 경북 추가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넘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등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대구 연결합니다. 이종현 기자,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난 건 아무래도 어제 요양병원 집단 감염 때문이겠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으로 109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97명, 경북 12명인데요.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건 어제 집단 감염이 확인된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자 50여 명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김신요양병원에서 환자 2명이 추가되는 등 요양병원 5곳에서 확진자 7명이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관내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 등 3만 3천 명 가운데 지금까지 60%인 2만 400명을 조사했고 이번 주말까지 조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 지역 종합병원 2곳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발생했는데요. 파티마 병원에서는 어제 결핵 입원 환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같은 병동 환자와 간호사 등 모두 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요.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도 확진자 2명이 발생해 병원 측이 병동을 동일 집단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이렇게 요양병원 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구시가 병원 관리소 홀로 추가 감염이 확인되면 관리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97명이 증가한 총 6,241명입니다. 오늘 확진 환자 수가 어제보다 대폭 증가한 것은 어제 새벽 발생한 한사랑 요양병원 확진 환자 57명 등 사회복지시설과 요양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된 환자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총 6,241명의 확진 환자 중 2,337명은 전국 6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186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완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34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1,402명이며 오늘 또 108명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완치 퇴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진단조사 실시 현황과 확진 환자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 대상 3만 3,028명 중 약 60%인 2만 4,448명의 진단검사를 마쳤으며 일부는 결과가 나왔고 나머지는 진단검사 결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요양병원 5개소에서 7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2개소에서도 총 4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들 확진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이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와상 환자들로서 이분들을 치료할 병원과 병상 확보가 시급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특히 요양병원 책임자와 종사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최근 전수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나 환자가 밀폐된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탓에 시설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고 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환자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 징후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병원의 관리소홀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 확인되는 경우 책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 만나기도 부담스러워졌죠. 비대면, 비접촉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기훈 기자입니다. 한 IT 기업의 출입구입니다. 사람들이 출입구 앞에 서자 문이 자동으로 열립니다. 한국인의 얼굴을 기준으로 학습시킨 인공지능 기반의 안면인식 시스템입니다. 사진이라든지 가면증으로 위조할 수 없는 2m 밖에서도 얼굴 인식이 가능하고 마스크 여부도 상관없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출입카드나 지문인식 등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은 원천 차단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얼굴 인식을 통한 결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온라인 채용 설명회를 넘어 면접 과정에서도 비대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잠정 중단됐던 채용을 화성 면접을 도입해 진행하는 기업이 등장한 겁니다. 면접자들이 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없고 면접관들 역시도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고자 코로나19 여파로 중고차를 사는 방식도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매장에 직접 나와서 차량을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대세였는데요. 이 중고차 업체의 온라인 판매 비중은 2, 3월에 부쩍 늘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차량 상태를 볼 수 있는 데다 집 앞까지 배송해주고 3일간 직접 타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후로 비교해보면 온라인 판매량이 약 40%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는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구매하는 걸 약간 꺼려하시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서도 비대면, 비접촉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웅입니다. 서울시가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는 불충분하다는 판단 때문인데 6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시장이 텅 비었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대면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습니다. 지난달 조사에서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매출액이 매우 감소했고 응답자의 절반은 매출액이 반 이상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식당 분들 좀 나오시려면 거의 사람이 없다고 봐야 돼요. 2달 전에는 조금 나왔는데 그래도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가게세도 제대로 못 낼 정도고. 이러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나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긴급 생활비 지원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17만여 가구에 최대 50만 원이 지급되는데 전체 서울 시민 3분의 1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6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됩니다. 생계 절벽에 맞닥뜨린 피해계층에게 포괄적이고 또 즉각적이며 그리고 현금성 직접 지원을 함으로써 당장의 가정경제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서울시가 현금을 직접 풀기로 한 건 코로나19 추경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규모론 현 상황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이유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의 경우에는 소득을 유지하며 소비를 어느 정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울시의 긴급 생활비는 이달 말부터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3, 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촬영한 영상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이 영공에서 응원을 보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더 안전한 대한민국 공군이 함께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와 충남, 전북과 영동, 경북 지역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에 전국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35m 이상, 그 밖에 해안과 내륙 지역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과 영남 지역엔 건조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강풍의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0도, 광주가 16도, 대구와 부산이 19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4에서 최고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